안녕하세요. 보이스 오브 라이프의 임영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희 캠페인에 가장 부합하는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라이프에서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또 그 반대로 살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제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 그 말의 3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을 할 때는 3가지 단계를 꼭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이어야 할 것, 두 번째는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때 해야 될 것, 세 번째는 아무리 사실이고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야 될 것. 이 3가지가 잘 지켜진다면 아마 서로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지거나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실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어떤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대인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사실 소송을 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1대1의 경우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역시 문제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어이없어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이 된다면 그냥 어이없게 피식하고 웃어버리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이것이 좀 사태가 심각하다, 도가 지나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온전하게 따져 물을 수도 있고 내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명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법적 절차를 취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모르고 한, 실수로 한, 또는 잘못 알고 있어서 했던 얘기라면 그것도 내용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을 직시시켜서 교정을 하면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필요할 때 하는가라는 겁니다. 또 법 내용을 보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대중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함으로써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이라고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짓거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팩트 폭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막 이야기를 쏘아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사실이니까 뭐라고 말하기도 조금 하지만 아무튼 기분은 굉장히 나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특정 상황을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비만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비만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의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가 되게 비만해요. 음식을 좋아해서건 아니면 운동을 안 해서건 체질이건 간에 3가지가 다 복합적이건 간에 내가 일반인들보다 좀 더 비만하거나 아니면 좀 더 고도 비만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고 내가 건강하다면 외모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먹는 것을 즐기고 나름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비만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너 왜 이렇게 뚱뚱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 때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때 막 해대게 된다면 그때도 굉장히 어이없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거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도 역시 많은 화가 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했을 때보다는 상대방에게 막 화를 내기도 좀 뭐해집니다. 그러니까 화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화를 내기가 더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 화가 안에서 내 내면에서 응축되고 어디로 가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내 안에서 화병으로 자리 잡게 될 수가 있습니다. 비만을 예를 들었지만 일상적인 사회관계, 대인관계에서 이런 상황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장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했다는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막 이야기를 하고
상사가 나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뭐하고, 내가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아무튼 속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이 싹트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랑도 연관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상사가, 동료가 내 실수를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적하는 방식이 너무 과도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한다거나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한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세 번째 단계,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구 공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이것은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뭐라고 대응할 명분이 없을 때는 그 분노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면에 쌓이게 되고 화가 되고, 분출되지 못한 화는 나갔다가 유턴을 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프로이드는 우울증의 심리적인 기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분노가 갈 곳을 잃고 결국 돌아와서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우울증의 가장 기본적인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 탓을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우울하다,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자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사실을 말했는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저 사람의 문제죠. 분명한 저 사람의 문제입니다. 고의적으로 얘기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으로는 법적 소송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네, 그런데 왜 기분이 나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필요 없을 때 막 얘기하는구나. 아무 때나. 때와 장소가 적합하지 않을 때 막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내 감정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도 역시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의 경우 없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매너가 없고 에티켓이 없고 경우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저 사람의 문제구나,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세 번째는 사실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도 너무 뭐같이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길고 내 인격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거 역시 저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 탓을 할 부분과 남 탓을 할 부분을 최대한 잘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 탓을 할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저 사람의 문제라고 분명히 판단되어지는 경우에는 그건 저 사람의 문제로 돌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분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렇게 자책만 하고 있어서도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오면 내 인격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을 때 마구 얘기하는 것, 사실이고 필요할 때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 얘기하는 것.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빠, 엄마가 나를 야단치는 것,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한다고 야단치는 것, 어쩌면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야단치는 방식이 너무 과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심지어는 엄마나 아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 감정을 풀 하나의 도구로서만 나를 활용한다면 그 트라우마는 사실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고 내 내면의 인격을 점차 죽여나가는 말이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바깥을 향하지 못하는, 남 탓으로 돌리지 못하고 어딘가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 내면의 화가 결국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우울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눈을 감고 어떻게 하든 막아보려고 하고 눈을 감고 막 싸웁니다. 싸우는데 어느 순간 눈을 딱 떠봤어요. 떠봤더니 나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우울한 상태인 것이죠. 자기 비난을 하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일정 부분 이상 저 사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떠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고요. 내가 화가 난다고, 내가 짜증이 나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필요 없을 때 또는 친절하지 않게 하는 것, 서로가 그것들을 잘 신경 쓰고 해준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는 말은 아마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람을 살리는 말의 3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까지 보이스 오브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